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긍정평가가 60%였는데 리얼미터부터 나왔네요. 네. 리얼미터가 긍정평가가 53.6%니까 4.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은 이번 주에 5%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5% 하락을 했습니다. 좀 큰 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 또 완만한 하락세이긴 했습니다. 주목해서 볼 부분은 갤럽의 조사에서도 또 긍정평가가 조금 최근에 완만한 흐름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거. 또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여전히 있습니다. 꽤 있는 편이지만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 특히 이제 휴대폰 조사로 이루어지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죠. 상당히 긍정평가를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이었는데 이 북한 이슈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갤럽 같은 경우에 10주 연속으로 부정평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와 민생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북한 이슈로 바뀌었다. 그만큼 이번 주에 연락사무소가 폭파하고 이런 영상들이 TV에 많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의 최근의 국정수행은 코로나19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건 주로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이 아주 높았던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는 단계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슈 폴폴에서도 많이 제가 공식처럼 말씀드렸던 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경북공, 경제, 북한, 또 공공개혁, 바로 검찰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북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조금씩 완만하게 흘러왔는데 마지막 단계를 보면 조금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리얼미터에서 주목해야 될 건 40%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40%를 부정평가가 있었던 적이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40%대의 긍정과 부정이 마치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격차를 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고 또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낮아졌었는데 이렇게 부정평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의 지지율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는 임기 4년 차 지금 6월 또 북한과 관련된 이 기억할 만한 날짜가 많은 이 6월에 이런 북한과 관련된 악재가 터지면서 이것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북한 관련돼서 뭐 교착 상태 또 답보 상태인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남북 협력의 상징물이나 다름없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거든요. 이게 말폭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의 예고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특히 이제 중도층이 이런 영향을 다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나 보수층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흔들리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로 가장 크게 꼽았던 이유도 바로 북한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좀 급속도로 얼어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좀 약간 제동에 걸리는 듯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동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냐, 공감을 하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공감하지 못한다가 51.6%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랬지 않더라면 이것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파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의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중도층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조금은 느슨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총공세와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라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하는 것이 맞겠느냐. 최근에는 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또 종전선언에 대한 결의안도 있었습니다. 발의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은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말대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선을 넘느냐 선을 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또 미국의 영향도 있어 또는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북한 내부에 불만도 많이 올라왔을 거야. 그것을 우리 쪽으로 또 향하게 하는 것이겠지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폭파할 일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레드라인을 넘어갔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전략적인 용어나 증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경제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저지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어가다 보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박하영 앵커도 2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얼마나 분위기 역사적인 너무 좋았죠. 순간이었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북한 쪽으로 몇 걸음 가는 그 역사적인 장면까지 연출됐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서 발표됐던 판문점 선언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바로 오늘 비공감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죠. 제가 그때 장면을 또 생중계를 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랬군요. 참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참 눈에 띄는 게 없는 게 전반적으로 약보합세거든요. 그렇죠. 남북 관계 같은 이슈는 보통 정당 지지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까?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슈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내려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선언했지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도 내려갔습니다. 예. 보통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가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올라가게 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당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 니네 다 일 안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무당층이 올라간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이지만 내려가더라도 이 반사 이익을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고는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또 정당 지지율이 다른 겁니다. 대통령 예. 지지율은 대통령만 놓고서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적어도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내려갔지만 미래통합당도 가져가지는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열고 결국에 여당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을 했는데 잘한 일이다. 52.4% 절반이 넘게 잘한 일로 평가를 했네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도층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결국 자기 진영이야 얼마든지 결집시킬 수 있죠. 중요한 건 중도층의 명분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준법 상임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법사위원장도 또 나머지 5개 추가로 해서 6개의 상임위원장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단 일하겠다라고 먼저 이 국민들의 여론을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당의 의석수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이슈폴폴에서 설명을 드릴 때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60%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70% 이 정도까지 그럼 가죠. 절대적인 예. 것이죠. 예. 국민 여론을 그 정도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런데 52.4%는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분은 있지만 또 국민들은 잘한 일이라고 절반 넘게 평가를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한 10명 중 4명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당과 야당을 볼 때 그동안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가져감으로써 발목 잡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를 그렇다고 여당이 다 가져갈 일이냐.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약자에게 또 동정론이 실리거든요, 여론은. 그러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도 선뜻 바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12개의 상임위원장도 결정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뤘습니다. 미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슈 펄펄에 아마 내용을 미리 본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로 본다면 압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을 봐가면서 양쪽 정당이 좀 조율을 하라. 이런 또 묘수를 내놓는 것이 박병석 국회의장인데 또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또 너무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저러나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보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뭐 안보 문제, 지금 경제 문제, 방역 문제,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여당이니까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절충해서 그래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아주 엄중하니만큼 그런 만큼 좀 국회가 일하는 모습 또 예. 경제도 좀 빨리 우리가 하반기 살려야 되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원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